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세계 질서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동맹은 사라지고 각 나라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가치나 신념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생존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 동맹의 성격이 바뀐 이유. 냉전 이후 서방 동맹은 가치와 신념을 공유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 같은 공통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동맹을 비용과 이익의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왜 유럽을 대신 지켜줘야 하느냐는 질문이 등장했고,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분담 증가가 요구되면서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은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매체에서도 동맹의 상업화 혹은 트랜잭셔널 관계로의 전환으로 설명됐습니다. 미국이 국제기구 탈퇴와 협정 재검토를 이어가자 이유는 미국이 더 이상 규범 기반의 리더십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강화하며 스스로를 지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동맹의 성격은 더 이상 이상이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과 생존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 국제기구 탈퇴 러시.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 움직임은 단순히 외교적 말싸움의 수위가 올라간 수준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흔드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WHO, 유네스코, 파리기후협정, 이란, 핵합의 등 다자협력 틀에서 연달아 이탈했고,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 등은 전후 질서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WHO 탈퇴 방침은 팬데믹 한가운데 발표되면서 전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탈퇴하면 연간 예산의 15%가 사라져 WHO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유럽 전체를 자극하며 EU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영국 BBC는 이를 두고 미국이 책임 부담을 거부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내려놓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연쇄 탈퇴는 국내 지지층에게는 비용 없는 주권 회복처럼 보였지만,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설계한 국제 질서 자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이 되어버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가 세계의 룰을 만들고 유지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졌고, 국제기구라는 무대가 미국 없이 굴러갈 수 있느냐는 불편한 질문을 세계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3. EU의 배신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 중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 이런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주요 유럽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인 다자주의와 동맹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규범과 협력을 약화시키며 동맹을 대정의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과 맞물려 유럽 지도자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든 배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제 유럽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미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립적인 정책과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유럽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브뤼셀과 워싱턴이 타협한 무역 협정은 일부에서는 불균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유럽 지도부는 이런 합의가 미국의 힘에 눌려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유럽의 기술 규제와 산업 정책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더욱 커졌고,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외교적 이견이 아니라 그동안 믿고 의지해온 동맹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제 유럽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 그린란드 매입 시도. 미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두고 다시 국제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이를 미국 안보에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매입 또는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우라늄 같은 자원과 북극 항로를 동시에 품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요충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그린란드 지도자들은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 구상에 강력히 반발하며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의 주요 정당들은 주민의 80% 이상이 미국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미국의 압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한 목소리로 그린란드 문제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움직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전략적 이익과 지경학적 계산 앞에서 얼마나 쉽게 긴장 관계로 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지금 그린란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단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새로 출현한 세계 질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 동맹의 철학 변화.
냉전기 이후의 동맹은 이념과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였지만 최근 동맹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거래적 구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을 재검토하며 동맹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이는 기존의 가치 연대가 아니라 경제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동맹을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조정과 확장 억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더 이상 미국이 안보의 마지막 보증이 아닐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전문가들은 동맹이 추상적 이상에서 벗어나 국가 이익의 함수로 작동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각국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보다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 계산하는 구조로 세계 질서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6. 결말 세계 질서의 방향 제시. 지금 세계는 동맹의 의미를 다시 계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부담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근거로 동맹을 재조정하는 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안전망이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방위비 증액과 무기 조달을 서두르며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미국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단순한 트럼프 개인의 스타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가치 연대보다는 국가 이익과 위험 분산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의 동맹은 신뢰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비용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불이행 시 책임이 뒤따르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세계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만이 선택을 주도하는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 준비 없이 과거의 안전망만 믿는 국가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입니다.